이번 시간에도 경영과 테크트리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기관 같은 데는 이제 수도권 전형, 비수도권 전형 구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수도권 전형, 비수도권 전형. 수도권 전형에 응시를 하면은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근무를 할 테고, 비수도권 전형으로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보다 높겠죠. 근데 수도권 전형, 비수도권 전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출신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 최종 학력, 그냥 대학교로 졸업했다라고 할게요. 공공기관에 내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수도권 전형이 있고 비수도권 전형이 있어. 근데 내가 졸업한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수도권 전형에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비수도권 전형에는 지원을 못해. 반대로 내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 이러면은 수도권 전형에는 지원을 못하고 비수도권 전형에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서울, 경기, 인천 등 이렇게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나는 무조건 수도권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고, 내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으면은 비수도권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나는 비록 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지만 집이 지방이니까 비수도권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 집이 어디냐를 다 묻지 않고 내 최종 학력이 최종 학력 대학교라고 하면은 그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이었냐 비수도권이었냐를 보고 내 출신 대학에 따라서 그 지원 전형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집이 어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출신 대학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전형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지방에 소재한 그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수도권 전형 어떤 쿼터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지방으로 이전한 그런 기관들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존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100명을 뽑는다 라고 하면은 어떤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부에서 몰려들어서 100명을 뽑는 거죠. 근데 수도권 전형, 비수도권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수도권 전형 60, 비수도권 전형 40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해놓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60명, 40명이라고 봤을 때 40명은 무조건 비수도권 전형으로 인원을 채우겠다라는 취지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렇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런 게 없었더라면 출신 대학이 어디냐를 묻지 않고 사람을 뽑았을 텐데,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비수도권 출신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죠. 비수도권 출신 대학 학생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득이지만 똑같이 100명으로 뽑는다라고 봤을 때 강제로 여기를 40%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요약을 하면은, 내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비수도권 전형에는 지원을 못한다라는 거. 반대로 내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 라고 하면 수도권 전형에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수도권이냐 비수도권 전형을 구분짓는 잣대는 내 출신 대학이 수도권이냐 아니냐, 내 최종 학력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특히 지방 쪽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공기업이든 이런 데 지원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어디냐를 묻지 않고 내 최종 학력, 내 출신 대학이 어디에 소재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그런 전형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오늘 챙겨가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